군사정권 법치보다 민주화 법치가 더 망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갑재 기자가 민주파리들의 법치 파괴에 아이러니하게도 상당히 많이 기여했다. 조갑재 기자가 민주파리들과 함께해왔고 조갑재 기자라는 사람이 시족적으로 낯설다는 의미로 사람을 겨냥한 인격적 비난을 하는 조갑재 기자와 동연배 혹은 그분들의 직계 인사들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헌법은 서양법을 취한다. 로마법을 취한다는 이야기다. 동시에 중국법이 아니라는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정독 도서관 인문사회 자료실 법학 코너의 법철학 교재는 여러 판본의 책들이 나와 있다. 그런데 서양법 사상사는 곧 서양 철학사와 상당히 겹쳐진다. 동시에 서양 교회사하고도 공통분모가 주어진다. 유튜브에서 길게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다. 조갑재 기자는 이승만 박정희 세력을 중화로 세우고 나머지를 오랑캐로 말하며 반역이란 단어를 거의 대부분의 헌법을 다루는 문장에서 사용한다. 이게 사실은 법치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조갑재 기자가 문침해 위법사항 논할 때 몇 조 위반이라고 길게 논한다. 이것도 서양법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서양법은 미성법이다. 서양 근대성에서 국민 개개인이 각각 소중한 인간 존엄성의 존재이며 대등한 위치에서 아무런 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는 각각의 권리가 각각 보장되는 상황을 보장한다. 독일 법주의에서 리성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포함한 3대 비판서가 나타낸다. 인간 존재의 각각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해주는 데에서 수학적 합리성에 기초된 이성적이면서 경험적인 원리가 솟아나는데 그게 서양에서 말하는 법이다. 서양법은 서양적 진리 위에 있다. 다양한 시민계급이 같은 자리에서 연합하여 존재하며 상대방의 신뢰를 지키는 그런 민간 결합 위에 있다. 법실증주의가 아니라 자연법을 논할 때 기본이 되는 용어가 사실성과 타당성 혹은 피지스와 노모스라는 개념성일 것이다. 이는 서양 철학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다. 중국법은 중국적 시족국가 진리 위에 있다. 중국 근대성에서 시족 국가로서 민의 가치를 보호하는 입장의 귀족의 권력 안보와 밀접하다. 법은 귀족의 신분 안전을 보장하는 도구다. 군사정권 법치는 온전한 서양법에 있지 않고 1인 통치권자와 거기에 줄을 선 귀족 연합의 이익에 휘어졌다는 비판이 90년대 내내 대학가에 나타난다. 군사정권 법치 전체를 그렇게 불신했다. 법이 국가의 도구라는 비난이 가장 일상적인 비판이었다. 김영삼은 군사정권의 법치를 넘어서 완전한 법치를 구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더 망했다. 군사정권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아시아적 가치로 법치가 망했다고 비판했던 게 민주화 세력이다. 그러면 한국적 민주주의에 깔린 영남 천도교를 비판하면서 서양 법치를 논해야지 호남 천도교를 대안으로 깔린 토착화 신학을 내세우면 안 될 것이다. 김대중 진영은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양대축이다. 공안 용어로 민족해방통일전 선전술의 본부에 해당되는 조직일 것이며 호남 천도교 70대 할아버지들의 체감 수위로 말하자면 품앗이 사회주의로 돌아가는 가장 커다란 조직일 것이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천도교 조직이 그러하듯 천해석을 독점하는 구역장을 맡은 귀족들의 파워에 의해서 돌아간다. 그들끼리의 시족연합의 대동을 구현하는 이치는 정해졌다. 호남 천도교 조직의 둘레적 가치로서 대동을 구현하는 가치에 모든 서양법 가치가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 여기에서 조갑재 씨가 하는 일은 호남 중심의 아시아적 가치가 열받는다면서 영남 중심의 아시아적 가치로 맞싸우자는 이야기다. 어디로 가나 일반 국민에겐 똑같은데 정상적 법치와 멀어진 귀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다. 서양법과 중국법의 효과의 차이는 박근혜 탄핵 재판에서 분명히 보았다. 맹자의 폭군 방벌론의 현대판 작전처럼 작용하면서 폭군으로 낙인한 박근혜의 매스미디어는 대등한 기회를 주지 않았고 평등권으로서 태극기 세력이 박근혜가 탄핵이면 김대중이 사형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신종교 마피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것은 룰정리 판사의 판결문이다. 그이면 논리는 철저하게 중국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개념만이 서양법 개념이다. 4.15 부정선거에서도 정규재 씨와 조갑재 씨가 모호한 자세를 취한다. 대구 경북 지역의 애국주의의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부산 경남 특유의 호남과 연대의식에서 양쪽을 공평하게 신경 쓴다는 중용과 중도 통합의 입장에서 서양법 기준으로는 복장 터지는 것이다. 조갑재 기자는 대한민국 건국을 고주몽 단군 석가래급의 시족국가 족장신으로서 이승만 높이기로 시도한다. 서양법은 당연히 나가리다. 동시에 조갑재 기자는 군사독재 때 법인식처럼 몇 조 등을 말하는 법실증주의를 논한다. 그 시절의 법실증주의는 중졸이 평균 악력인 사회의 대중을 상대로 모든 이들에게 법이 인식되기 위한 차선책 의미가 강해. 지금은 아니다. 법학 논문이 쏟아지고 해설서가 쏟아진다. 조갑재 씨는 완고하게 서양법 인식에 걸맞는 한국 현대사 프레임의 길을 쓰고 고춧가루를 사실상 뿌려왔다. 아니, 더 적절하게 말하면 중국의 변법 자강 운동과 동시적 영향관계 속에서 형성된 신종교 운동 안에 모든 서구 가치가 포함된다는 동도서기의 신앙적 입장을 공유하는 부산 경남권 할아버지들의 연합에 속해 있다. 호남 천도교 세력은 친일파 파묘법을 내세웠다. 법을 아예 중국적 조상 숭배 문화와 연동시킨다. 동시에 국민의 종교의 자유 문제 및 특권 계급의 불가능을 논하는 헌법 평등권 조문을 정면에서 씹어먹는다. 여기에 동도서기 신앙 입장인 분들은 신앙적으로 호남 천도교가 파괴하는 헌법에 맞춰서 영남이 더 크게 일탈해주는 도우미로 가자는 주장이 많다. 사실 국립묘지로서 돌아가신 분의 사체를 보존하는 것에서 기인한 후손 정치로 국민의 등골을 뽑아먹느니 국민납골당 운동이 서양법 정신에 훨씬 타당하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조갑재 기자는 박정희와 이승만을 공자와 맹자급의 성현으로 높인다. 그런 높이는 것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중화민족적인 높임의 문제를 읽은 독자로 하여금 서양법을 긍정하는 심성세계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 문제다. 서로 쌍방이 대립각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연합하는 수가 있다. 그것은 귀족끼리의 협잡과 짬짬이 진리로 서양법 정신에 더욱 멀어지는 것이다. 군사정권이 법이 국가의 도구라고 비난했던 민주화 세력은 법은 시족 마피아 귀족의 도구로 논한다.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서양법이 대중 속에서 법적 효력을 위해 정당화 돼야 할 대중성이 있어야 할 어떤 지식 꾸러미를 거침없이 파괴했다. 존 로크의 인간지성론이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이해할 수 있어야 최소한 서양법에서 영미법과 독일법의 차이를 이해한다. 또 중용과 대학을 통해서 성리학 인식론을 이해하고 맹자의 해석체계에서 나온 양명학 인식론을 이해하고 사성제 8정도를 통한 불교적 사유체계에서 나온 불교인식론을 이해하여 보면 중화주의 안에서 서양이 있다는 함석헌에서부터 김대중을 거쳐서 1980년대 민주화운동 슬로건이 된 것은 완전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본다. 군사정권의 법치는 강력한 공권력에서 기원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좌파 독재의 법치는 다른 형태의 법의 사각지대로 존재한다. 입법에서 할 수 있다란 법조문으로 영화 내부자들에서 사람 따라서 나누는 것이 일상적이다. 또 다른 것은 대승불교적인 아우름이 입법 형태까지 진출한다. 서로 모순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입법하고는 사람 따라서 선택시킨 여기에 아시아적 가치는 군사독재의 법의 사각지대를 정당화했을 뿐 아니라 좌파 독재의 법의 사각지대를 추인하고 있다. 여기에서 조갑재 씨는 군사독재와 문침의 독재를 화해시키는 논조로 문침의 시대를 군사독재 때의 어휘로 정당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군사정권은 국가의 폭주로 입법이 국가 마음대로라고 비난했다. 이제 더불당 190석은 귀족 간의 짬짬이로 귀족 마음대로로 나타난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영남 천도교에서 민주파리의 호남 천도교로 바뀌었다. 천도교 인식론에는 국민이 기대하는 서양 법치주의가 없다. 물론 천도교인들도 국민이고 원불교인들도 국민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신종교를 초래한 맹자적 사유체계를 국교로 인정하는 게 아니다. 군사정권 법치는 법받기 최고 통치권자 한 명뿐이다. 지금은 법받기 너무 많다. 탈영병 아들을 감싸준 아줌마 정치인의 경우에서도 시스템적 부패를 본다. 그들이 법적 정의를 논한다. 그런데 그들을 견제한다는 쪽에서 상적 한통속을 본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는 니네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본다.